경남의 인구 소멸 위기 실태를 짚어보고 대안을 찾는 기획보도입니다. 경남에 사는 MZ세대의 결혼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이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과 관련해 업무 방해 혐의로 채용 관련 심사위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의견을 듣는 여론조사가 이달 말과 6월 초까지 2차례 이뤄집니다. 전남 여수시와 경남 남해군을 잇는 해저터널이 올 하반기에 첫 삽을 띱니다. 최근 설계와 시공을 함께 맡을 업체가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경남의 인구 소멸 위기 실태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한 기획보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대학생 10명 중 6명이 결혼을 꼭 안 해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물론 가족보다 개인의 행복을 더 추구하는 이른바 MZ세대의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인데요. 경남에 사는 MZ세대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표영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안정된 생활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표준 같은 거잖아요. 경제적 여유가 되면 하는 거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자녀를 만들고 양육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창원의 한 대학교입니다. 이곳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MZ세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결혼과 출산에 대한 MZ세대 학생들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요즘 이른바 MZ세대 사이에선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됐습니다. 취업부터 주거, 육아까지 현실적인 장벽은 물론 개인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인식 변화 때문입니다. 식품이나 편의시설들도 보면 1인 가구에 특화된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이렇듯 혼자서도 충분히 부작품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인데 이런 점에서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반면 결혼을 경제적 논리로만 봐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저는 결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결혼을 해서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고 그리고 서로의 부족한 점도 채워나가면서 함께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는. 하지만 결혼을 꼭 안 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해마다 실제 경남의 혼인 건수도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5,000여 건에 가까웠던 경남의 혼인 건수는 2020년 11,000여 건까지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10,000건을 겨우 넘겼습니다. 설사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는 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막대한 육아 비용과 소득 불안, 경력 단절 등의 이유로 출산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성은 부담이 더 큽니다. 이때까지 쌓아왔던 커리어도 아무래도 복지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딪힐 거고 솔직히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클 것 같아요.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육아 지원 제도가 있다면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의견은 출산, 육아와 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성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자녀를 키우고 싶은 입장인데 또 요즘에는 아이 돌봄이라는 정책이 있어서 또 그런 정책이 또 전문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잘 케어하는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제 자녀들을 돌봐주시는 거기 때문에 MZ세대가 느끼기에 결혼과 출산이 쉽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 경남의 인구 소멸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전남 여수시와 경남 남해군을 잇는 해저터널이 올 하반기에 첫 삽을 뜰 전망입니다. 최근 설계와 시공을 함께 맡을 업체가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 신덕동입니다. 이곳에서 바다 건너 보이는 곳이 경남 남해군입니다. 가까운 듯 하지만 두 지역을 오가려면 차로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이렇다 보니 그동안 직선 도로망 구축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컸던 상황.
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 두 지역을 잇는 해저터널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이후 지난 2년 동안 기본 계획이 세워진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립 사업. 마침내 최근 설계와 시공을 맡을 업체가 선정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 업체는 당초 기본 계획상 여수 신덕과 남해 서상리를 잇는 한 개 노선에서 또 다른 도로를 연결해 두 갈래 길을 제안했습니다. 교통 흐름을 분산하고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남해 남상리에도 도로가 건설되도록 구상한 겁니다. 이와 같이 설계될 경우 전체 해저터널 구간은 8.09km로 왕복 4차선 도로로 건설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수에서 남해까지 이동 시간은 편도 10분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시공사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실시 설계를 완료한 뒤 오는 12월이면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6개월간 실시 설계를 거쳐서 연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사 기간은 8년이며 개통 예정일은 2031년입니다. 총 사업비 6,900억여 원이 투입되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경우 오는 2031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21년 인구 180만 선이 무너진 이후 감소세는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의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큰 폭의 인구 증가세를 보이며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요. 그 중심엔 청년층의 유입이 꼽힙니다. 청년들은 왜 완주였을까요? SK 브로드밴드 엄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전북 완주군의 인구는 94,776명. 지난 10개월 동안 3,642명이 늘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를 비롯해 14개 시군 대부분이 인구 감소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완주군만큼은 독보적인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청년 인구의 유입입니다. 전체 늘어난 인구 가운데 18세에서 39세 청년층은 38%를 차지했는데요. 과연 청년들에게 완주군은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요? 한적한 농촌 마을의 작은 빵집. 지난해 2월 서울에서 귀촌한 34살 청년 김용현 씨의 일터입니다. 결혼 전부터 귀촌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완주라는 도시를 알게 됐고 결국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데 1시간씩 걸리면 너무 힘들고 거기다 병원 같은 것도 가야 하는데 너무 멀면 또 힘들다고들 하고, 근데 청년들이 살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주는 주변에 너무 그런 도시들이 잘 돼 있어요. 가깝게. 편의시설, 문화, 의료 등 아무래도 정주 여건이 열악한 농촌. 하지만 전주와 익산 등 인접한 대도시의 뛰어난 접근성은 귀촌 결심의 결정적 요인이 됐습니다. 다양한 귀농 귀촌 정책, 특히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도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고산면에서 막걸리를 빚는 34살 전은경 씨는 지난해 농촌에서 살아보기라는 완주군의 귀농 귀촌 지원책을 통해 정착한 사례입니다. 서울은 사실 너무나 인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소규모주류 제주장도 너무나 많고, 근데 완주에서 이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서 지역 특산주를 만들었을 때 서울에서보다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 밖에도 가족과 함께 농촌에 머물며 영농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받는 프로그램도 매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는 짧게는 사나흘, 길게는 1년까지 머물며 귀농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작물 같은 것도 키워가시고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 거점 공간, 고산면 청촌 방앗간이라는 곳입니다. 청년이 중심이 되는 지역민들의 사랑방으로 완주군에는 모두 3곳에 설치 운영 중입니다. 4년 전 귀촌해
이곳의 운영까지 맡고 있는 조아란 씨는 이제 또래 청년들의 정착을 돕습니다. 마을에서 정보를 주시거든요. 여기 어디 집이 나왔어. 그럼 필요한 청년들에게 소개해줘. 해서 실제로 집도 소개해주고 일자리도 그렇게 소개해주고, 그래서 지금 꽤 많은 친구들을 연결했던 것 같아요. 대도시로의 접근성, 또 청년 중심의 귀농귀촌 정책, 그리고 청년 거점 공간까지. 여기에 더해 신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는 것도 청년들의 완주 유입의 기대감을 더욱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이 24일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채용 관련 심사위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심사위원들이 조영파 대표이사가 문화예술 관련 경력을 약 38년이라 허위로 기재하고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임용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심사위원들의 행동은 재단의 원활한 업무를 방해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영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 과정을 들여다보는 행정사무조사가 무산됐습니다. 창원시의회는 23일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본부장 채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건을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의원 45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지만 국민의힘 의원 26명이 반대하고 1명은 기권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시의원단은 조 대표이사가 채용 과정에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며 임용 철회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부산과 경남의 행정 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의견을 듣는 여론조사가 다음 달 초까지 진행됩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기존 계획대로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에 걸쳐 2차례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차는 경남도가, 2차는 부산시가 각각 주관합니다.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이며 부산과 경남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이 대상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시도민들에게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와 찬반 의견 등을 묻습니다. 경남의 대표 철강업체 중 하나인 신화철강이 대한적십자사의 고액기부 프로그램인 레드크로스 아너스 기업에 경남에서 11번째로 가입했습니다. 24일 오후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 법인단체 고액기부 프로그램인 레드크로스 아너스 기업 가입식이 열렸습니다. 신화철강 전현숙 대표는 가입식에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면 비로소 사랑이 된다며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레드크로스 아너스 기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고액기부 인증 프로그램으로 인도주의를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는 1억 원 이상의 법인과 단체 고액기부 모임입니다. 최근 농지법 위반 등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이경재 경남도 의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경남도의회 윤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위원회는 2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위반과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이경재 의원이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도의회는 즉각 윤리위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의혹을 진상조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라며 국민의힘 경남도당도 불법이 드러나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또 이 의원과 관계된 창녕농협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초대 원장으로 이수광 전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이 임용됐습니다. 이 신임 원장은 강원도교육청 소속 사립학교 교사를 거쳐 지난 2018년 9월 1일부터 4년간 경기도 교육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년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은 2차례의 공모 끝에 이 신임 원장을 적임자로 선발했습니다. 오는 9월 문을 열 예정인 경남 미래교육원은 의령군 의령읍에 약 4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섭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미래교실을 체험하고 첨단 디지털 환경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보급하는 교육문화시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